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6.25 전쟁 이래로 우리나라가 계속이란다. 바로 이어서 동서냉전 체제를 겪었잖아요. 그때 미국과 나토를 위시한 이 자유진영의 일부였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소련과 중공, 북괴를 비롯한 공산진영과 대치를 했죠. 그런데 이 세상 이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사실은 없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점차 이제 누그러져가지고 먼저 남북한 화해 모드가 시작되고 그 북괴의 스폰서였던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 탈냉전 정세와 발맞추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던 소련에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화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3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한 거예요. 차관이라는 게 이제 나라가 나라에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제 국가 간의 채무예요. 그 30억 달러 중에 14억 7천만 달러쯤 빌려줬을 때 그만 돈을 빌려가야 될 소련이 해체돼 버리는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지만 국채와 정통은 러시아 연방으로 이어졌어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당연히 그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를 지게 됐는데 1995년에서 98년까지 방산물자, 원자재, 무기, 장비 및 군수품을 포함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요게 현찰은 아니고 이제 현물로 갚은 겁니다. 당연히 전액도 아니라 일부에 불과했죠. 러시아는 끝내 우리에게 진 채무를 다 갚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인가 싶을 정도로 뻗댔거든. 이때 입은 달러 손실로 IMF 체제를 막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그런데 빌려준 돈을 사실상 떼인 경제적 손실 외에 뜻밖의 부가 효과가 있었으니 이때부터 우리 국군에 러시아제 무기와 장비, 군사 기술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금이 없으니 현물로 갚겠다고 해서 보낸 그 현물 중에 러시아군의 장비들이 포함되었어요. 이른바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장비들 중에는 이제 당시 최신의 어떤 T-80U 탱크와 BMP-3 장갑차, 메티스-M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 이글라 대공 미사일 및 헬리콥터와 공기 부양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기술들도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또 러시아군의 전술 작전 교리를 습득했고, 이로써 국산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된 것과 함께 구소련군의 전술과 무기를 거의 컨트롤-C, 컨트롤-V 복사 붙여넣기로 모방하고 있던 북괴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제대로 꿰뚫어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몇 가지 보면 K-21 장갑차는 BMP-3 장갑차에서 빌린 거고, K2 소총은 AK-47 소총하고 좀 비슷한 게 있대요. 그리고 신궁 지대공 미사일은 이글라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하고, 천궁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는 S-300,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지금 이거 개발 중인데, 이거는 야혼트 대함 미사일, 역시 러시아제 기술을 뺏긴 겁니다. 뺏긴 거라고 해도 이제 도입한 거예요. 현무2 미사일은 그 유명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구룡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제 BM-21 다연장 로켓, 이렇게 이제 기술을 도입한 거예요. 이 외에 한국형 구축함들이 러시아 구축함들처럼 서방제 동급 함정에 비해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것들도 러시아식 기술들을 도입해서 각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빚을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이런 식으로 변제받은 것은 꽤나 속쓰린 경제적 타격이지만, 군사기술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 나쁠 것도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왜 군사기술이란 거는 이걸로 부가가치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꼬라박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군사기술 도입하는 거 한번 했다가 삐고 나면은 엄청 큰 돈이 깨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그런 선진 군사 강국의 기술을 이런 식으로라도 도입해 오는 게 굉장히 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이득이 돼요. 어쨌든 이런 불곰 사업을 매개로 이래저래 잘 돌아가고 있던 한러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보세요. 한국, 우크라 군사 지원 동참, 쪼여오는 압박, 무기 내놔라 한국 압박, 나토, 한일 언론만 불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에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 동참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와우.
내놔. 이자스민처럼 내놔. 또 보세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세계 각국의 동참의 손길을 내밀고 그러면 안 도와주면 쓰레기라 그거네. 이를 통해 무력 사용에 성공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달 방한 때 군사지원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고, 한일 언론 매체만 초청해 진행했다. 나토와 인도 태평양 주재 브리핑. 미국과 나토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하는 중이에요. 이미 미국을 통해서 포탄 10만 발을 우회 지원하기도 했죠. 우리는 미국한테 판 거예요 하고 미국은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고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건데 아유, 러시아가 봐주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또 보세요. 젤렌스키 한국 무기 지원된다면 긍정적. 한국 지도부 초청도 진행 중.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 딱 그 방식이라 그랬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계속 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무기 군사 지원 요청에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한국 포탄을 수입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적 방식의 지원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 재고가 줄어들자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재고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포탄 공급을 희망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된 포탄은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입장이다. 만약에 러시아가 딱 저런 방식으로 무기를 갖다가 북한한테 우회 수출하면 어쩌려 그러나? 젤렌스키까지 대놓고 우리나라에 이제 무기를 내놔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인도적 경제적 지원 외에 살상용 무기 못 내놓는다. 포탄 지원도 우리는 미국한테 수출한 것이다라고 이제 내빼는 중입니다. 정신줄 못 잡는 우뽕들은 빨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 혹은 팔아서 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박살내는 장쾌한 모습을 봐야 한다고 난리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탱크 한 대 대포 한 무냐도 보내는 순간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어디 최악의 경우.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추방, 그리고 한국으로 천연가스 수출 공급이 중단되고 러시아에 있는 한국 방위산업연구소들 싸그리 폐쇄됩니다.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관련 업그레이드 불가능하겠죠. 러시아제 기술을 도입한 무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아니 지금 우뽕들이 러시아제 무기가 맥을 못 치고 있다고 하면서 까보러 어쩌고 그래, 까고 보니 러시아 이딴 식으로 폄하하는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무기가 잘 없어요. 그거 알고 보면 러시아랑 기술 제휴 엄청 한 거라니까. 러시아제 무기가 병신이면 우리나라 무기는 더 병신이야.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하늘 향해 침 뱉고 있어 정말.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관련 업그레이드 불가능. K-21 항공기 전투기인데 레이더 부품 공급이 또 불가하고. 왜?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거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제작이 어려워집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제작이 어려워지고 레이더 관련된 기술은 20년 전으로 퇴보한답니다. 와우. 총체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발전시켜온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제대로 휘청거리는 결과가 확실히 보장된다 이거야.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한러 동맹이 무너지고 또다시 6.25 전쟁 이전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게 될 위험입니다. 무슨 동맹이냐고요? 사실상 그래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었듯이 이 불곰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사실상 한러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불곰 사업의 조건들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 및 최신 무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무기 장비를 도입한 것에 덧붙여 러시아의 북한 지원을 차단한 것은 솔직히 그까지 차관 덜 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예요.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 시 함께 방어하고 북한을 무너뜨린다는 공세적 의미의 제휴라면 한러동맹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한국과 군사교류를 함으로써 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괴군의 증강을 봉쇄하고 전력을 약체화시키는 약간 수세적 의미의 제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공격을 막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 한러동맹은
북한을 약해지게 하고 한국을 강해지게 하는 것. 이게 굳이 비유하면은 한미동맹이 약간 서양의학, 쪽집게식으로 수술하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은 약간 동양의학, 몸 전체를 좋게 만들어서 병을 낫게 하는, 약간 이런 거라고 하겠네요. 불곰 사업이 체결된 때부터 남북한 군사력이 역전됩니다. 북괴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그것도 혹여 불곰 사업으로 들여오는 러시아제 무기를 지원한다면, 뭐 T-80 탱크나 뭐 BMP 장갑차 이런 거요, 이걸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배신 때리고 통수 치는 겁니다. 그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괴군에게 6.25 전쟁 초전에 탈탈 털린 거 생각하면 진짜 섬뜩한 건데,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막는 일종의 보험이 바로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횡포고 뭐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빚독촉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일지도 몰라요. 진짜 위험한 시점은 러시아가 빚을 다 갚겠다며 목돈을 턱하니 내놓을 때입니다. 채무 관계도 청산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청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하게 독촉질을 하다가 그러면 북한의 최신 무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 그것도 큰일 날 노릇입니다. 그것을 알아서인지 러시아에서 현금과 현물로 조기 변제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양하고 채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와의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50년 분할인가 그걸 이제 1만 달란트의 배상금을 물렸는데, 매년 농업 수익만 15,000달란트가 되던 이 부국이었던 카르타고가 배상금을 완납하겠다며 제의했지만 로마 측에서 거부했어요. 원안대로 분할 상한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바로 채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 나라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데, 우리나라와 러시아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못 받은 돈 10억 달러 상당은 그냥 보증금, 담보금 정도로 깔아두고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되지 못하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니 무엇보다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또 일본인 그 국제의용군이 이제 전범기 펼쳐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놈들 도우라고 멀쩡한 우호 관계를 파탄내고 피 같은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진짜 보세요. 이건 누가 그린 그림인데, 돈바스 독립군이 이제 수도 키예프에 입성하는 모습을 누가 그린 거예요. 상상화지 아직까지는. 자, 지원은 개뿔이고 진짜 어서 빨리 이 돈바스 독립군의 깃발이 키예프의 하늘 아래 휘날리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힘들 것 같아. 보세요. 러시아, 한국 제재 확대 조치에 양국 관계,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와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세요. 러시아도 알잖아요. 자기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억제한다는 거 알잖아요. 러시아들 자기들도 알잖아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미 선상님. 또 보세요.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반러시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의 비우호적인 조치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립적 정책을 실행할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이 서방 집단의 첫 제재 패키지에 동참한 이후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양국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의 수출 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 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추가했다. 와. 또 보세요. 전 세계 러시아의 선전포고, 한국도 이름 올렸다. 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과 드론 그 협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입니다.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다 급박해지는 정세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각 잡고 북한을 밀어주게 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나라와 대등해지는 거 과연 얼마나 걸릴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